네, 이건 속상한 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강합니다. 결과로만 본다면 1대2 패배이기 때문에 패배자는 말이 없다고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클린스만 감독, 한국의 재미있는 축구 응원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MH 기간에 많은 팀들이 패배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홈에서 패배했고, 네덜란드는 4실점 패배, 심지어 브라질도 모로코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열린 일본도 콜롬비아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평가전으로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패배, 당연히 원치 않고 아쉽고 속상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 소원을 이룬 듯한 경기를 시청해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벤투와 다르게 클린스만 감독님은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킬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게 했습니다. 이강인이 성인 국가대표로서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이강인이 바람대로 선발 라인업에 오르면서 이미 기대는 만땅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님은 당연히 손흥민 선발과 함께 공격수로 황의조 카드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4명을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이강인, 포백을 이기재,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골키퍼는 조현우가 맡게 되었습니다. 상대하는 우루과이는 월드컵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당시에 0대0으로 비기긴 했지만 16강 진출을 한국이 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 3월 A매치 1차전에서 일본을 상대하면서 1대1로 비겼고, 이제 시차 적응도 된 상태에서 한국을 상대하니까 아마도 컨디션은 더 올라왔겠죠. FIFA 랭킹 16위인 우루과이는 이미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고 분명 한국보다 살짝 레벨이 높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자세로 임해야 했습니다. 남미라고 발재가만 부리는 게 아니라 피지컬 자체도 매우 좋아서 힘든 상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원정팀이 적응하는 문제는 한국이 홈에서 하더라도 거의 피차 일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유럽에서 뛰고 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선발에만 해외파가 6명이 출전했습니다. 후반전에 또 한 명도 있었죠. 황희찬까지 더해졌다면 한국 포지션 경쟁이 엄청나네요. 경기 시작 전에 전광판에 선수들이 비춰질 때마다 함성들이 터졌는데 딱 한 명의 선수가 비춰질 때는 야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 말베르데 때문이죠. 이미 과거에 한국에 와서 몰상식한 짓을 해버리기도 했고, 월드컵에서도 이강인과 자주 경합되고, 라리가에서도 이강인과 맞붙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말베르데는 그야말로 일본 다음으로 싫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은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에게 기회들을 몇 차례 주었고 전반 10분 만에 실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베르데의 코너킥에 박스 안에서 선수들과 경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거의 노마크 헤딩슛을 허용해버렸습니다. 너무 적막해서 골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실점은 대한민국을 자극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는 듯이 계속 몰아붙였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에도 프리로를 부여받으면서 수비까지 커버하면서 종횡무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냥 미드필더 모두가 프리롤 같았습니다. 좌우 가릴 거 없이 엄청난 활동량들을 보이면서 서로 빈자리를 채워주며 공격에 임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에 원맨쇼를 펼치듯이 우루과이 선수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고, 드리블 능력과 탈압박, 센스 있는 패스까지 우루과이 선수들이 파울하기 참 좋게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변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에 상대 선수들을 자극하고 더 심하게 몸싸움을 펼치고 파울을 일삼으면서 자주 쓰러졌는데, 이번 국대 경기에서 보니까 이강인이 강이네요. 진짜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하게 충돌을 했는데도 금방 일어나 버립니다. 분명 상대 선수 피지컬이 훨씬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왜 베일에 쌓인 이강인 아버지가 궁금할까요? 우루과이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전반전 자체는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결코 FIFA 랭킹 16위 팀에게 밀린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밀렸던 팀은 브라질밖에 없어요. 전반전 점유율이 5.5 대 4.5 정도로 보는데 품업에서는 거의 7대 3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무슨 일인지 패스를 우루과이보다 거의 3배에 육박할 만큼 많았습니다. 그 패스들은 결코 백패스 남발도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이 4명의 미드필더들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 흐름이 끊기는 게 매우 줄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슈팅 숫자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싫어할 부분일 겁니다. 전반에 슈팅 4개였습니다. 특히 전반 42분에 코너킥을 통해서 김영권 발 앞에 볼이 떨어졌는데 그 짧은 타이밍에 우루과이 선수 발에 닿으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평가전인데도 후반에도 교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미 한 명이 교체됐었죠. 전반에 정우영이 못 뛴다고 손까지 들면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체 선수로 손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전혀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게 있었죠. 개인적으로 바라던 미드필더가 모두 출전한 순간이었습니다. 황희찬 어떡하지? 후반전에 대한민국은 10분 만에 드디어 득점에 성공합니다. 손흥민도 이강인도 아니었습니다. 이기재가 박스 안에서 기가 막히게 달려들어오는 노마크 황인범에게 보내줬고, 황인범이 달려들면서 인사이드 킥으로 완벽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10분 만에 득점을 했으니 승리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실점을 해요. 첫 실점이 코너킥 세트피스였는데 이번 두 번째 실점은 매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선물 준 게 화근이었고, 날카로운 슈팅을 조현우가 잘 막았지만 이후 흘러나온 볼이 하필 우루과이 선수에게 전해지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는 게 잘 드러나게 된 거죠. 이길 수도 있겠다는 경기가 계속 실점이 나오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후 9분 만에 김영권이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심이 득점 상황 때 골키퍼 차징이라면서 노골을 선언한 겁니다. 이 주심 하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콜롬비아에게 원더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패배한 상황이었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심 정말 냉철한다 해도 일본이 비겼던 우루과이를 한국이 승리하길 바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일본인 아닐 거예요. 경기는 VAR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VAR 시간마저 매우 길어졌습니다. 느린 화면들이 계속 비춰질 때는 차징이기 전에 골키퍼가 그 볼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독은 길어지면서 한국이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툭 끊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심이 VAR을 직접 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심의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주심은 수신호도 헷갈리게 하면서 김영권은 득점인 줄 착각까지 했는데 최종 득점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심판의 재량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였는데 득점 인정한다 해도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진 않았는데 경기는 여전히 1대2로 밀리고 있었지만 경기력은 계속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뭔가 득점이 나오긴 할 것 같다는 응원 순간 이강인의 크로스 어시스트에 오연규가 박스 안에서 멋진 터닝슛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이었고 팬들도 열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옵사이드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안해. 오연규가 정말 작은 차이로 옵사이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그래도 미래가 밝다는 거 느껴지시죠? 한 번에 두 골이 날아간 셈인 거죠. 한국은 최종 거의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줬지만 슈팅 10개밖에 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패배에도 유일하게 웃고 있는 분이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패배가 기분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친절히 응하면서 한국을 톱클래스 수준이라면서 극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해서 오늘 두 선수의 조합이 좋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교체를 따로 하지 않았다. 9번 자리만 바꿨고 이 선은 유지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선수들과 어떤 조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주변 선수들의 성장도 해야 한다. 이강인이 상대에게 어려움을 줬다. 상대가 이강인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파울뿐이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 옆에서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1무 1패를 하고도 뭔가 기대감이 들었던 적은 21년 전에 잉글랜드 프랑스 상대한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대표팀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쉬고 3개월 후에 또 만나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